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말했는데 어떻게 상희롱이에요? 아니, 난 그냥 이쁘게 학교 다니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두 상황은 대학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성희롱 성폭행 예방과 피해 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할 대학 내 성범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신고 접수는 매해 늘어나며 5년간 120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범죄 중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추세에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왜 계속 일어날까요?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62%는 학생이 가해자, 25.5%는 교수가 가해자, 6.8%는 교직원이 가해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과반수 이상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학은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 교직원과 학생 등 다양한 위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위계 구조 속에서 나보다 힘이 더 큰,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이같이 기울어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학습권 침해와 같은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등 사회 진출을 위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성희롱 성폭력 상황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가 처신을 잘했으면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 책임론이 거론되곤 합니다. 절도, 강도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는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인식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의 책임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2차 가해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인 경우 설마 그럴 리 없다며 감싸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기도 하고 성폭력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나는 안 읽어야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쉽게 잊혀지고는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가해자에게 정직 몇 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가곤 합니다. 타인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며 이러한 사실을 밝힌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를 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을 가진다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평등하고 따뜻하고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